안녕, 저는 처음이에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부탁 이야기 주연하신 임수정 씨이시고 또 필름클럽 멤버들로서 모여서 이야기 여러분과 나눌 사람 중에 김혜리입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임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다원 PD입니다. 필름클럽을 자주 들으셨던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순서 이런 이렇게 그러네요. 익숙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간혹 이제 뭐 다음 PD님 먼저 하실 때도 있고 또 제가 나중에 할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필름클럽 청취자도 계시겠지만 또 아닌 분들도 계실 거라서 뭐 나는 안 들어봤는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오늘 대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늘은 당신의 부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멤버 구성을 보고 GB를 빙자한 공개 방송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팟캐스트로는 이 자리가 방송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을 위한 대화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개 방송하고는 되게 다른 게 확실히 이렇게 사진 많이 찍으시는 경우를 처음 봐가지고 전 사실- 어제 이전하고 좀 다른 전 사실 느낌이에요. 공개 방송인 줄 알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지인분들께 막 공개 방송이에요 오세요 막 이렇게 네. 막 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게 다른 데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필름클럽 저희 브리핑 시간에 다루기는 할 테지만 이렇게 또 얘기하는 자리는 오늘 이 시간에서만 있는 거라서요. 네, 귀한 시간 잘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제 뭐 질문도 드리고 저희 두 사람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진행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네 이따 전달해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저 오늘 영화의 주연이신 그리고 저희 동료이신 임수정 배우가 옆에 계신데요. 지금까지 연기하시면서 뭐 드라마도 영화도 뭐 특히 영화 대부분이 그렇죠. 많은 현장을 경험하셨는데 이제 영화 보면서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어떤 현장의 분위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지방에서 찍으셨다는 거, 그렇게 이제 더웠다는 거, 그런 정도인데 또 감독님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라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부탁 현장의 특징은 어떤 거였어요? 한 달 정도 부산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정말 더워서 더위 때문에 모두 좀 지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처럼 감독님을 중심으로 배우분들하고 다 같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호감과 또 함께 영화를 만드는 작업하는 그런 영화인으로서의 그런 호감과 신뢰가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영화 만드는 재미를 다시금 또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그런 현장이라서요. 저도 너무너무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질문인데 촬영 이외의 시간에 뭐 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일정한 톤으로 그 기간 동안 감정이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유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떻게 보내셨을지도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 거의 자유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일 촬영을 하긴 했는데요. 밥 해먹기 바빴죠 뭐. 그냥 부산이 참 음식이 정말 맛있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맛집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제 채식을 완전 채식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쭉 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생각보다 채식을 하기에는 아직은 서울보다도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촬영하는 기간에는 제 숙소에서 거의 식사를 거의 다 만들어 먹고 도시락도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밥하느라 바빴잖아요. 당신의 문장과 삼시세끼를 동시에 거의 촬영하시는.
이 보통 작품을 하기로 결정하시면 이 작품은 요것만 딱 이렇게 이렇게 적중을 시키면 다른 부분은 좀 부수적으로 풀려나가겠다 싶은 열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쉬운 경우로는 어떤 캐릭터에게 특수한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문가로서 말을 타야 된다거나 각설탕처럼 그런 연기일 때 기술적인 훈련도 관건일 수가 있고 또 다른 드라마의 경우에 또 다른 면이 있을 텐데 당신의 부탁 경우에는 이것만 납득시키면 이것만 돌파하면 나머지는 조금 덜 걱정해도 되겠다. 이 영화를 그러니까 작품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배우로서 이것만 내가 꼭 잡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저한테 많이 고민했던 지점은 아무래도 종욱을 이렇게 효진이 있는 공간으로 좀 큰 결심을 덜컥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을 관객분들에게 어느 정도 납득을 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종욱을 그렇게 데려오지만 또 시동생의 부탁으로 난감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긴 하지만 아마 효진이 뭔가 내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가 될 거야. 뭐 이 아이에게 내가 꼭 엄마라고 불렸으면 좋겠어. 이런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데려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본인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2년 동안 있었는데 이 아이도 보니까 왠지 주변 어른들이 돌봐줄 분들이 아무도 없고 나도 혼자인데 쟤도 혼자고 또 이 아이에게서 어릴 때는 몰랐지만 약간 남편의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잘 돌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우리 같이 한번 지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데려왔던 마음이었어가지고요. 영화 초반에 그런 부분 종욱과 만나기 전까지만 조금 관객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해주시면 오히려 종욱과 효진이 만난 이후의 드라마는 관객분들이 공감을 잘 하면서 둘의 관계를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영화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그 엄마라는 역할에 대해서 어떤 걸 기대하느냐. 근데 만약에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영화에 대해서 에이 저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역할 기대가 실체가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왜 그 영화 초반에 너 걔 인생 책임져야 돼 라고 친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뭐 엄마가 어디까지 그걸 책임질 것이며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 영화였어요. 저한테 당신의 부탁이.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지인 중에 친척 중에 그 효진과 같은 상황인 분이 계시죠. 제가 말씀 전에도 살짝 한번 우리 녹음하면서 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고모께서 그렇게 사별한 남편의 전 부인과의 사이에 있는 아들과 굉장히 잘 지내시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지내면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그 자녀와 그렇게 지내는 건데 네.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엄마가 다 챙겨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그 책임도 져야 되고 돌봐도 줘야 되고 하지만 그 관점이 아닌 거죠. 그냥 동등한 성인과 그런데 아주 소중한 사람을 공유하는 사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효진과 종욱이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굉장히 납득이 가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단 모자 관계뿐만 아니라 이동훈 감독님의 영화 세계가
계속 하려는 더 큰 얘기가 소극적 인생관의 미덕이랄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힘을 빼고 살면 기대치를 낮추면 의외로 많은 문제가 짊어질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효진이 지금 재정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커피 전문점에 네. 가기도 부담스러워지는 커피도 줄여가면서. 네.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 만한 상황인데, 그것도 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안달복달하지 않고 돈이 없네, 어떡하지, 뭐 줄일 게 뭐 있지, 그리고 뭐 사실 누구 엄마가 돼 그러면 엄청 끔찍한 부담으로 느껴지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금 뭐 사실 뭐 16, 17인데 법적으로 성인 될 때까지 3, 4년 법적 보호자를 해주고 그 다음은 자기가 뭐 알아서 살겠지, 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무게가 훨씬 덜한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는 아니지만 많은 걸 또 기대하고 부모한테나 자식한테나, 그러니까 왜 보통 여기 오미연 배우가 연기하신 어머니처럼 네. 굉장히 많은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왜 근데 너 잘 되라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내 인생 너 밑으로 다 바쳤는데 왜 그렇게 막 사느냐라는 식으로 간섭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아프다고 연락했는데 뭔가 반응이 기대만큼의 안 호들갑이나 나오면은. 반응이 없으면 또 딸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종욱이가 한번 맨스플레이션을 하잖아요, 친구한테. 그 서신의 배우가 연기하는 주미가 아이를 가졌는데 막상 뱃속에 아이가 크고 있는 건 이 친구인데 뭐 부모가 그러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뭐 진정한 부모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이제 그런 장면 굳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이제 넓게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이제 과도한 기대나 속박이나 개입이 우리를 조금, 물론 인생은 대충 불행한 거 대략 불행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불행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게, 그래서 왜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그 아줌마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냥 안 불러.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수정 씨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가운데 꼭 누가 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가족이란 선에서 머물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대사로도 보여주는 것 같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래서 동반자 등록법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사회책에서 그 나왔었던 역할 기대라는 그 단어가 정말 많이 이렇게 딱 떠올랐는데, 입시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역할 기대에 대한 전면적인 그 수정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사실 뭐 며느라기라는 웹툰이 그렇게 뭐 인스타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며느라기가 그렇게 큰 호응을 얻는 것도 우리가 며느리라는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기대하는 바, 예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이 변화를 해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거는 계속 뒤쳐져서 못 따라오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부탁을 보면서 며느라기가 떠오르기도 했었어요. 네. 같은 맥락으로 이동훈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이 영화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왜 여성에게 한국 사회가 강요하는 모성,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여기 제가 저보다 더 많이 찾아내신 분이 있을까? 한 8명의 엄마가 있는 것 같던데요, 세보니까. 그쵸? 세보진 않아요. 8명이나 되나요? 하나하나 꼽아볼까요, 그럼? 효진이 엄마, 응. 미란, 그쵸. 그다음에 주미, 응. 그다음에 잠깐 같이 살았던 엄마일지도 모르는 오연화, 네. 김선영 조은이 네. 외할머니, 요양원 가 계신, 네. 서정현 배우. 그리고 불임이라서 이제 네. 데리고 쓴 그런 엄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연은 안 하지만 계속 어른거리는 정체를 모르는 생모, 종기 생모.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제 오연화가 생모라고 해석한 분도 있겠고 아니라고 해석한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7명에서 8명 사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휴, 참 엄마 많다. 근데 그 강변에서 산책할 때 네. 제가 부산에서 봤을 때는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네네. 엄마한테 와 이런 대사 있지 않았어요? 네네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장면 없는 거. 네, 맞아요. 같기도. 아마 그 장면을 조금 이렇게 편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에서 봤을 때는 그 강아지 엄마까지 9명이라고. 왜냐면 엄마한테 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아우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딴 영화랑 섞였나 또 기억이 막 이러면서 근데 맞구나. 네. 오늘 확인해서 기쁘고요. 근데 이 모든 엄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대적인 이상적인 엄마의 관념하고는 누구 한 사람도 딱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다음 세대랑 사냐면 불완전한 가운데 서로 도움을 이제 주면서 그냥 애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엄마도 딸이 그 전 남편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대경 실색을 했지만 왠지 밑반찬을 많이 보내서 나중에 용돈도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잘 먹으라고.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나 혼자 애를 다 키울 수는 없어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네. 그렇다면 나도 남의 애를 키우는 데 맞아요. 있어서 약간 보태야지라는 그런 세계관이 저는 재밌고 사실은 딱 종욱이랑 효진의 관계만 따라가면서 막 가슴 졸이면서 보는 영화라기보다는 이 많은 엄마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십시일반하는 관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옹기종기 서 있는 그 풍경 있잖아요. 네네네. 딱 한 줄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모여있는 그 풍경 자체가 저한테는 인상적인 영화여서 사실 그때 영화 처음 보고도 수정 씨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는 약간 10권 정도 되는 만화? 이런 걸로 이렇게 연재를 해가지고 각 관계마다 또 이렇게 효진과 에피소드가 종욱이 있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매일매일 뭐 1년 사계절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걸 보는 약간 좀 일본 만화 중에 그런 만화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만화로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같은 이유로 제가 조금 왜 저 설정 넣으셨을까 했던 거는 예전에 효진이 아기를 가졌었는데 잃은 적이 있다는 네. 얘기가 이제 남편 제사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꼭 저렇게 이제 진짜 낳은 아이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모성이라든가 아니면 남편에 대한 못다한 사랑을 그 피를 이어받은 아들한테 이제 해소한다고 이렇게 더 안전막을 만드는 설정이 꼭 없었어도 재밌는 네. 얘기인데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많은 엄마를 나열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남성 캐릭터들도 있지만 다른 여성 조연들하고의 합이 다 나름 다른 방식으로 재밌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엄마 오미연 어머니하고 네. 그리고 또 이상희 배우가 연기하는 친구 미란이 이렇게 만삭이 돼 있는데 우리가 출산은 못 보고 애만 딱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인상적인 무속인이 되어 있는 김선영 배우가 유니크한 스타일로 연기를 하는 그 부분만 좀 영화에서 공기가 확 다르죠. 그 배우들과 전에는 세 분 다 같이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처음 만나시고 맞춰가시고 또 촬영하시면서 어땠나 궁금했어요. 사실 오미연 선생님과도 처음 연기 호흡을 맞췄는데 진짜 엄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막 다투는 장면 같은 경우도 동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는 왜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효진이 이렇게 서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투는 걸 처음에 감독님이 생각하셔서 현장에서도 그렇게 동선을 맞춰보다가요. 두부 자를 때요? 네. 두개 넣는 두부를 아니요, 두부 말고 이제 그 둘이서 종옥이를 데려온 다음에 네. 이제 다툴 때 그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오미연 선생님이 현장에서 그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저희 모두에게 딸은 앉아서 엄마한테 화를 내고 며느리는 서서 화를 낸다고. 그렇게 며느리가 앉아서 화내고 그래서 저희가 이상하게 이렇게 설득이 확 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로 이제 동선을 다시 바꿔서 정말 슬프기도 하고 정말 당당하게 효진이 이렇게 앉아서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고 엄마는 이제 앉아 계시다도 서 있고 이런 걸로 동선이 또 바뀌기도 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중간중에 잠깐씩 이제 테이크가 바뀌어가면서 좀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제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다 하는 거랑 제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마 미국에 레이디버드가 있다면 한국에 당신이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상처 주는 말 콕콕 하고 막 이렇게 핏대 세우고 막 파라파라파라 대대는 거
저도 그런다고 해서 이 영화 나오면 저희 엄마가 어쩜 나한테 하다 보면 너 왜 연기 안 하니? 거기서 그러실 거라고 어떡하죠. 너만 연기 안 하더라고. 너만 너무 똑같더라고. 너 너무 편하게 했구나 이러고. 그때는 이제 또 저 다독이신다고 그게 엄마와 딸이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여러분 그 장면 이렇게 안준뱅이 밥상? 네. 밥상에서 두 배우가 마주 앉아서 서울집에서 밥 밥 먹는데 먹는데 둘이 똑같이 거울 자세로 이렇게 무릎 하나 세우고 무릎 앉아 있는 거 보셨죠? 그거는 사실 약간 또 선생님이 또 그렇게 앉으셨는데 저도 약간 그냥 그 자세가 편하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네. 수영 씨가 그 자세 하면. 그 자세가 제가 언제 한번 했는가 했더니 이제 행복 때 네. 정민 오빠랑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밥을 이렇게 천천히 먹니 답답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꾸역꾸역 이렇게 먹고 있는 그때 제가 다리를 또 네, 이렇게 맞아요. 불쌍하게 기억에 막 남아요. 이렇게 네. 구부리고 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인터뷰에서 적진 않았지만 우리 둘이 했던 문답 중에 몸을 잘 접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이 그래서 그 전우치에서 보쌈 당할 때도 저번에 쏙 들어가지 않으래? 아니 근데 실제로 정말 이거 괜찮겠어 이랬는데 정말 제대로 잘 포장이 돼서 들어가서 현장에서 다들 너무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별 비법은 없고 마르면 잘 접힌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고요. 이상희 배우는 딱 네. 보면 절친이 둘이 어떻게 저런 두 여자가 절친이 됐지 이해 불가인데 보면은 뭐 서로 쿠사리 주면서 제일 필요한 걸 해주잖아요. 뭐 그리고 그쵸. 귀 얇은 거 너무 귀여워요. 네. 유진이. 그래서 뭐 그래 맛있는 걸 안 해줘서 말하지. 은근히 귀가 얇아서 다 들어. 근데 뭐 하라고. 괜히 그 얘기 듣고 나중에 보니까 고깃집에서는 그 말을 찬용이가 대답을 빨리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고기 진짜 좀 사줘가 좀 빨리 그래요. 그러네, 네. 정말. 좋아하면 네.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거 먹여야 되나? 정말 잘 맛있는 걸 먹여야. 이상희 배우님이 영화를 많이 이렇게 뭐랄까 되게 친밀하게 네. 만들어주시는데 맞아요. 만나셔서도 금방 친해진 것 같았어요. 저희가 그때 촬영 기간 때 얘기 들을 때도 네네. 굉장히 이상희 배우님 이름 딴 영화 얘기하다 나오면 반가워하시고 맞아요. 했었거든요. 실제로 상희 씨가 워낙에 독립영화계 전도연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본인이 그게 한번 인터뷰에서 독립영화계 전도연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그런 애칭이 있었냐 사실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퍼뜨린 말입니다. 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연 선배님한테 영상 편지로 사과도 하시고. 근데 어쨌든 너무 연기를 잘하고 상희 씨가 너무 좋은 배우다 보니까 이게 서로에 대한 배우 대 배우로서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그냥 뭐랄까요 한두 번 이렇게 대사를 훅 맞춰보는데도 금방 이렇게 호흡이 확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절친처럼 상희 씨 덕분에 절친처럼 좋은 장면들이 나와서 한 번씩 약간 관객분들이 상희 씨와 나오는 씬에서 이렇게 환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 웃음과 웃으시고 예. 한 번씩 근데 사실 효진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영화 찍는 네. 내내 생각은 다른 못해봤어요. 인물들하고의 이때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효진의 공기가 좀 답답하게 억눌려 있거든요. 침체되어 네. 있거나. 아무래도 무겁죠. 네. 좀 어쨌든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고는 있지만 불안하겠죠. 근데 친구랑 만났을 때는 이렇게 확 본인도 편한 모습이 나오니까 같이 효진도 환기되는 순간 관객분들도 확 한 번씩 풀어지니까 좀 되게 좋은 씬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좋은 제가 빠뜨렸던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연아 네. 배우하고의 장면은 보면 생전 처음 만난 사이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인식도 완전 다르고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조차 다르고 그 자기를 남 얘기처럼 하는 그 말투도 네. 너무 신기하고 네. 그랬죠? 막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시는데 너무 비슷하신데요. 깜짝 놀랐네. 제가 너무 똑같아요. 똑같았어. 너무 놀랐어. 제가 신병을 앓으려고 세상에. 너무 어느 날 사라지면 여러분. 근데 그런 정말 다른 계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냥 공통으로 알고 있는 한 남자와 그다음에 한 아이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바로 굉장히 깊숙한 대화가 확 가능해지는 장면이라 뭐 배우께서도 그날만 촬영을 하셨을 것 네, 같은데 그날만 촬영하러 내려오셨어요. 다른 스케줄을 하시다가. 근데 사실 효진의 입장에서는 그 씬에서는 사실 감정이 갑자기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효진도 조은기 친언면제하고 같이 찾아서 갔더니 세상에 아니, 내가 세 번째 부인인 거야. 조은기 자기 엄마 죽었는지 몰라요? 이러시는 순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사이에 한 명 더 있었어. 더 있었어? 뭐야 내가 알던 그는 도대체 뭐 누구 네. 뭔가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실 남편이 또 사랑했던 어떤 다른 여성을 만난다라는 네. 게 이게 사실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막 생각보다 안 이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막 뭐야, 이렇게 저런 사람 좋아했는데 또 무속인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배우의 힘이기도 하고 네. 또 효진도 맞아요. 이게 이상한 뭔가 이상하고 불편한 관계는 맞는데 같은 또 여성 대 여성으로 또 공감하는 어떤 지점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그래서 둘이 단시간에 되게 아주 결속력 있게 네. 공조를 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네. 사기치자고 조은기 친언하러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또 마지막 영화 속 마지막 장면도 어쨌든 효진의 부탁을 그녀가 들어주는 장면이 있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김선영 배우님하고 연기할 때 그 배우가 갖고 있던 어떤 에너지 그리고 연기의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모두를 이렇게 싹 이렇게 흡수하시더라고요. 싹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맡겼죠. 그 씬이 혹은 뭔가 특별한 공기가 생긴다 하더라도 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두 번, 세 번 보니까 그 장면만 마치 다른 영화에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조차 들었고 영화를 보는데 약간 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 그렇죠. 디오라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그 장면에서도 향이 나는 것 같은 우리가 네. 보통 사찰이나 뭐 이렇게 갔을 때 그런 느낌마저 들었는데 이제 그럴 만큼 약간 좀 특별한 씬이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나중에 종욱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의 편집 위치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약간 고민이 되거든요. 아 여기가 영화 전체 메시지에 비해서 이게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랑 한 명의 관객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고 다른 버전은 어쨌든 그 장면 자체의 특별함은 그 정도로 세게 가는 게 틀리지는 않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감독님의 모토가 이제 작게 소망하고 작게 거둬들이고 소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자, 희망 없이 행복하게 살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연출 태도도 그게 연결이 돼 있어서 환절기라는 전작의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 제작은 오래 떨어져서 했지만 개봉은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연달아 하게 됐는데요. 두 영화 다 이제 연출 태도도 좀 한 걸음 덜 들어가고 매듭 짓기를 좀 꺼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은 아예 장면을 안 만들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가령 이 영화에서도 그 생모를 경찰 기록을 추적한 결과를 이렇게 받는 장면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효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도 나중에 말로 알게 되죠. 아프셔서 그런 것도 있고 미란의 아기 태어난 것도 보고 그리고 뭐 과외 선생님 하기로 한 거라든가 뭐 보험 설계 포기하거나 뭐 이런 가서 뭐 교육받고 이런 장면 같은 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씬의 구성뿐만 아니라 환절기도 그렇고 두 영화 다 어떤 숏을 잡는 데 있어서 약간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뒤로 물러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기보다 어떤 전경으로서 바라볼 때가 많아서 아 이거는 어떤 감독님의 감수하고 너무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음악을 어떻게 쓰셨나 하고도 관련이 있을까 피디님은 어떻게 이 영화를 들으셨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음악은 거의 아마 대부분 의식하지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음악이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제가 OST를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미리 좀 받아봤는데 트랙 수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주 짧게씩만 쓰여요. 그래서 음악이 처음 나오는 게 효진이 혼자서 설거지하는 뒷모습일 때 한 2초, 3초 나오나? 네, 그렇고 그러니까 주로 어떤 효진의 모습을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씬일 때 이렇게 싹 깔리고 거의 이렇게 모르게 들어와서 모르게 나가는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음악을 담당하신 분이 박인영 씨라는 여성 음악 감독님이세요. 네. 근데
원래 박인영 씨의 커리어는 가장 대표되는 거는 현편곡이에요. 우리 가요의 발라드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악기들이 반주하는 네 그거를 보면 우리나라 가요의 거의 그 대부분이 스트링 어레인지드 바이 박인영이라고 돼 있어요. 정말요? 네, 예를 들면 윤상 씨의 클리셰 앨범 3집 정규 앨범에는 All String Arranged by 박인영이라고 돼 있고요. 거의 이 헌편곡이라는 분야를 따로 특정한 분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끔 하신 분이 물론 이제 뭐 외국에는 그런 게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런 분이 박인영 씨고요. 그 김동률 씨도 원래는 전람회 2집 같은 거 할 때만 해도 본인이 직접 현편곡을 하시다가 솔로 앨범 하고 나서 최근까지도 현편곡만큼은 박인영 씨한테 의뢰를 하고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그 데모 같은 분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되게 현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고 아주 화려하고 스케일도 크게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전 했던 영화 음악에서는 그렇게 현을 많이 쓰시기도 했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편성을 단촐하게 하셨더라고요. 뭐 연주곡 중에도 그냥 기타 한 대 가지고만 하는 곡도 있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가서야 이제 그 보이스와 실내악 규모의 작은 사이즈의 뭐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절제를 하면서 다이나믹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영화에 잘 스며드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에 잘 이렇게 최적화하시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였어요. 네. 이 임수정 배우, 직접 이 영화를 만드신 임수정 배우님께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당신의 부탁에 당신이 누구냐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뭐 죽은 남편, 사실 영화 실제적으로 당신은 시동생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돼. 그러네요. 뻔뻔한 부탁. 당신의 아니 그분이 뭐라 그랬더라? 아무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데 이것은 올해 바로 거의 없는 수정되어야 할 역할기대 중 하나죠. 엄마 키우는 시동생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당신 죽은 남편이라고 크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영화 전체가 이제 비단 효진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크고 작은 부탁을 뭐 남자든 여자든 들어주는 게 큰 얘기는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가령 뭐 종욱이가 엄마 찾으러 가는데 주미가 같이 가준다거나 아니면 또 주미가 대리모랑 만날 때 뭐 대리모가 아니라 자기가 대리모가 되려고 만날 때 입양해 주실 부부들을 만날 때 이제 같이 가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할머니 요양소에 있는데 이제 같이 가서 방문해 준다거나 뭐 미란이한테 팥빵을 사다 준다거나 그럼 미란이 또 경찰 남편한테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거나 그래서 자꾸 그런 거 보면서 부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새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어 제목은 마더스잖아요. 마더스죠. 엄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부탁하고 엄마 무슨 관계지? 라고 이제 직업병상 이제 강박적으로 무슨 관계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가 그나마 생각해낼 수 있었던 건 그냥 제가 엄마한테 가끔 뭐 이렇게 엄마 이거 만들어줄래? 뭐 이거 좀 맡아줄래? 했을 때 해줬을 때 정말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화내시거든요. 뭐 왜 이렇게 넌 남같이 구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뭐 냉정하게 그게 뭐냐라고 좀 서운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건 뭐냐면 엄마한테는 뭐 부탁 안 하고 무조건 엄마 나한테 뭐 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뭐 모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근데 이 영화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연애가 공짜인 줄 아세요? 뭐 그것처럼 뭐 사랑이 공짜인 줄 아세요? 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엄마라는 관계도 부탁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부탁이란 말의 의미는 강제가 아니잖아요. 안 들어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상대가 한번 들어주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탁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빚이 생기는 거고 들어주면 고마운 거고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엄마지만 그렇게 무조건적 희생하는 관계는 엄마조차 아닌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부탁이라는 그런 약간의 무게감을 갖는 말, 부담감을 갖는 네. 말이 제목인 영화에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나오는 게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하고 관련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 저의 이런 주저리한 얘기는 여기서 한 10시쯤 됐죠 지금. 네,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이 질문을 주시면 이 남은 시간 동안 답을 해드릴 텐데 많이는 저희가 받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세 분한테 질문해 주신 분께 팬들이 만들어주신 당신의 부탁 티셔츠, 네, 티셔츠를 저희 팬분들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것과 그리고 당신의 부탁 네, 사진이 있는 네, 포스터하고 파일. 포스터가요. 지금 이게 해외 영화제 때 영화제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하나로 붙인. 예, 그래서 이 네. 뭐 서류 같은 거 띄우실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검정색 검정색 티셔츠인데 이게 저희 현장에서 스태프분들하고 다 같이 나눠서 입었었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너무 예쁘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저는 집에서도 자주 입어요. 영화에서 수정실 베이스. 반팔팀 입고 있는 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예쁘죠? 요거를 되게 면도 소재가 좋아가지고요. 홈쇼핑 보여줄. 잘하지. 홈쇼핑. 시켜주면 잘해요. 예. 아, 근데 원래 영재가 이거였어요? 언제 마이 아더 그랬어요. 마더였어요? 예, 아, 그때 그렇구나. 시나리오에서도 이거였고 바뀐 그래가지고 거군요. 네. 또 오늘 몰랐던 것도 덕분에 알아가네요. 자, 그러면 일단 세 분한테는 이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피디님 한분 선택해 주시죠. 제가 본 중에는 가장 먼저 드신 분 어디랑 몇째 몇째 입고 줄이요? 계신 분 앞에서 세 번째 줄. 수정 배우님 그 효진의 역할을 했을 때 그 남편을 떠나보는 상실감 다소 절제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느껴졌는데 그 연기하실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던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뭐 효진 그 인물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그 상실감은 뭐 감히 그죠? 감히 예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상실감은 감히 뭐 어떻게 이해 다 하겠어요. 근데 효진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탁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뭐랄까 감정의 과잉이 좀 없죠. 예, 이게 그래 이것도 뭐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닌 듯 그냥 지나가는 듯. 저도 이제 이동훈 감독님 한철기 영화를 최근에 다시 봤는데요. 그곳에서도 네 감독님의 연출 속에서의 인물들은 또 여전히 그렇게 과잉되지 않은 감정들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이동훈 감독님의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방식이자 혹은 선호하는 것이자 또 연출하고 추구하는 연출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영화에서 어떻게 변할까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보면서 이렇게 반발짝만 더 나가지 약간 그런 순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손 들어 주시겠어요? 손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넷째 줄에 여성분? 프린트 블라우스. 네. 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두 번째 어머니가 계속 그 아드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효진도 그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한 미안함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었어요. 약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하나? 공감이 안 된다고 해야 하나? 글쎄요, 뭐 남편의 죽음이 효진의 입장에서 효진의 탓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사고였으니까. 근데 왜 모르겠어요. 대사 중에 그랬죠. 내가 그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마음 어쩌면 너무 사랑해서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저의 추측이고 감독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예를 들면 너무 사랑하고 어느 순간 그 상실감이 너무 크면 그럴 때 있잖아요. 혼자 보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 그냥 효진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별 이후에 2년 동안의 그 감정 상태는 사실 조금의 우울증 증세도 있어요. 상실감, 아픔, 외로움, 고독, 뭐 그리움,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이 감정이 영화 초반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옆에 내가 혹은 너무 혼자만 먼저 가게 해서 미안한 마음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예측을 해본 거고요. 마지막 그 두 번째 네. 그 어머니가 왜 종기한테 미안하다고 하냐고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이제 감독님 연출 의도 중에 하나인데요. 관객분들이 다양하게 해석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하시긴 하셨어요. 마지막 씬에 대해서는. 근데 예를 들면 그 김선영 배우가 했던 엄마 역은 어쩌면 정말 본인이 의도치 않게 신병으로 어릴 때 종욱을 이렇게 설명 없이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미안함, 이 아이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우 잘 컸네 미안하다라는 의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요. 그녀가 무속이긴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종욱이의 친엄마가 그녀를 통해 혹은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관객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예. 이런 대답을 근데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다양하게 해석하기를 감독님 기대하신다는 네. 말도 덧붙이셨으니까 꼭 정답은 없고요. 이번에는 가운데 불러 뒤에는 질문하실 분 다 앞에 앉아 여기 이렇게 맨 앞에 예. 오늘 왜 제가 꽃무늬 블라우스에 꽂혔나요? 그러네요, 진짜.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심리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우처럼 대학원에서 짧게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정우 얘기를 안 했네. 상담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효진은 아무 준비 없이 이제 아들을 맞이하고 그걸 수용해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수정 배우님 본인이시라면 효진과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좀 약간 효진의 성격과 비슷하신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지 아니면 극중 캐릭터랑 실제 캐릭터랑 좀 비슷하신지 궁금해요. 비슷한 거는 이제 대책 없이 큰 결심을 갑자기 이렇게 딱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저질러 버리는 경우는 맞아요, 비슷하긴 해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인생에서 아니고 그쵸. 그렇죠. 대책 그때는 그냥 하고 싶어 네 이러면 저도 하고 싶어요 이랬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저도 이제 이 영화 보면서 뭐 이제 뭐 엄마의 뭐 이런 것도 생각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또 크게 다가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생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사안의 무게만큼 비장하게 결정하지는 않지. 오히려 되게 반대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냥 이렇게 훅 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상황 자체에 맡기고 그 흐름에 같이 끌려가다가 그냥 툭 한 발 더 내딛는 뭐 예를 들면 저는 효진의 결정도 약간 그렇게 이해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리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종욱을 네.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겪으면서 내가 맞이하면 되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 나도 뭐 그렇게 인생에서 큰 일을 결정할 때 막 엄청 여러 번 생각하고 엄청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오랜 시간 고민해서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게요. 저는 네. 40살에도 아닌데 네이버도 들으셨나요? 당신부터 지금 이제 다른 얘기를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덜컥덜컥 가끔씩 그러지 않나요? 많이 그러지 않나요? 많이 이렇게 막 대책 세우고 하는 것보다 근데 저는 거기다 좀 약간 또 변명을 붙이자면 사람은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자신의 어떤 직관이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근데 많이 좋아요, 그래요. 뭔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직관을 따라서 결국에는 맞아요. 또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 뭐 저도 그러니까 효진과 같은 입장이 된 건 아직 상상해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아마 연예 기사로 먼저 보시겠죠? 네, 뭐 저는 아직 앞을 저도 알 수가 없어서 연예 기사로 보시기를 다음에는 네. 농담인 것이죠? 여기 뭐 매체에서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사실은 선물은 돈이 났고요. 한 분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한 분은 이제 또 무력 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수정 씨가 이제 선택해서 마지막 질문 받고 여러분하고 인사드릴게요. 가운데 네, 제일 안경 먼저 쓰시고 손을 네. 들어주셔서 예. 어머 의자랑 옷 의자랑 색깔이 똑같으세요. 보호색이에요. 저는 좀 가벼운 질문 드릴 건데요. 정우 얘기 나와서 이제 할 건데 그 초반쯤에 비 오는 날 맥주를 마시다가 정우가 사귀자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진 글이 농담이에요잖아요. 그때 이제 효진의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그때 이제 효진의 심정이나 이게 어땠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효진은 사실 정우를 이성으로 생각하지는 그럴 여력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왜 아주 가끔은 되게 낯선 사람에게 정우가 실제로 심리 상담을 하고 있기도 하고 낯선 사람에게 나의 얘기를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는 못하는 걸 막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또 잘 들어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하는데 말동무 같은. 네, 근데 아마 이제 훅 그래도 뭔가 이성적인 호감을 이렇게 냈을 때 아마 효진이 계속 맥주잔만 반짝거리고 뭐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아마 아직 그녀는 준비가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 로맨틱한 가능성을 효진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좀 불쾌할 수도 있는 저렇게 쉽게 걷어들일 얘기를 왜 꺼냈을까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뭐 남자 쪽에서 먼저 자기 체면부터 챙기려는 것 같은 태도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계까지 갈 만큼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령 나중에 그 산책하다가 나 결혼도 했어요. 뭐 애도 있어요 하는데 근데 사별했어요는 얘기 안 하고 그 애는 내가 뭐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 자체가 욕구 자체가 이제 애초에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었어요. 그 앞에서부터 살짝 불안불안하다가 그 전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 농담이에요에서 이제 확신을 했어요. 그거 좀 그래요. 네, 그거 자꾸 이렇게 했다가 왜 걷어들여. 그거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막 이러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말 하고 마음의 문제 아니었잖아요. 갑상선 문제. 몸이 아팠다고요. 이게 있잖아요. 자기가 당신보다 당신의 문제를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런 그런 맞아. 그런 오만의 죄를 문자로 해드릴게요. 뭐 이런 표현 할 때부터 살짝 불안불안했는데 얼굴색이 갑자기 싹 바뀌면서 농담이에요. 정색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로 그리시려고 하셨는지 감독님께서 이렇게 딱 확신이 들었죠. 근데 그렇다고 뭐 그 역할을 그냥 이렇게 소모한 거 그냥 이렇게 탕진하고 넘어간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버스에서 졸다가 만났을 때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한테 온전하게 퇴장할 기회를 주고 그런 것도 네, 저는 그리고 굉장히 저는 그 배우분의 연기는 정말 좋았어요. 네. 우리 왜 그 7월과 안생에서 남자 주인공 얘기했던 맞아. 것처럼 정말 딱 그 존재감이 맞는 엄청 진짜. 되게 잘생기시고 네, 정말 호감 네, 정말 그 안정된 톤을 발성하시면서 그리고 저건 할 말을 다 하는데 되게 교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시는 네. 좀 마지막 질문 치고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가 끝나겠죠. 마지막 그러면 수정 배우님 이제 오늘 마무리로서요. 당신의 부탁이
이후로는 이제 이 영화를 한 경험 때문에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없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개봉 인사를 하고 나서 어떤 시간 보내고 싶으신지라도 공유하시고 네. 헤어져요. 이렇게 좋은 영화에도 참여했고 또 작은 규모의 영화긴 하지만 그리고 또 덕분에 이렇게 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제 요즘 최고의 기쁨인 필름클럽과 함께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저는 뭐 그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학생인데 기대치가 네, 점점 감독님을 닮아가는 근근히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네, 이제 뭐 영화가 아무래도 또 이렇게 작고 또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가 너무 좀 드물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조금은 더 많이 와주셔서 이 감정을 같이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뭐 여러분께 영화 당신의 부탁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영화를 2번 봤는데 2번째 봤을 때 더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처음에는 저도 그래서 뭐 엄마가 누구야? 그래서 종욱이랑 효진이랑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주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놓쳤던 것들. 예를 들면 저는 2번째 보면서 그 주미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안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뭔가 대책이 있는 인물이고 뭐 김혜수 씨 주연하셨던 굿바이 싱글 영화도 생각이 났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서 보신 게 처음이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저희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질문 주신 거. 의상이랑 색깔 아니요 저 의상이랑 의자랑 색깔 똑같으죠?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아니 티셔츠 아니야. 저희 퇴장하실 때 임수정 배우님 팬분이 준비해 준 게 없어 전원 다 나눠드릴 거거든요. 퇴장 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